안녕하세요, 축수저입니다.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풀럼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맨유는 지난 1라운드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며 이번 시즌이 기대되도록 만들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오늘 경기 그 마음 싹 무너지는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쓰라리 무승부를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전반전 좋았을 때 맨유가 보여준 유기적인 플레이와 좋지 않았을 때 나온 수비시 전술 문제를 알아보고 아모림의 3백은 대체 뭐가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발 라인업부터 확인하시죠. 오늘 맨유는 아모림의 메인 전술 3-4-2-1 포메이션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경기와 비교해서 우측 풀백인 달로가 아마드로 바뀐 것 말고는 변화가 없었죠. 다만 지난 경기에 비해 쿠냐가 마운트와 스위칭하는 비율이 잦아지면서 쿠냐가 중앙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이번 경기 맨유는 초반부터 풀럼을 강하게 밀어붙이며 좋은 분위기를 가져갔습니다. 특히 빠른 템포의 패스 플레이, 마운트의 연계 능력이 빛나며 좋은 찬스를 만들어냈죠. 이 장면에서 도르구의 패스를 받은 마운트는 안쪽으로 몸을 열어 볼을 받은 후 쿠냐에게 바로 연결하면서 쿠냐의 슈팅 찬스로 이어졌고 전반 2분 만에 골대를 맞히는 슈팅이 나왔던 맨유였습니다. 전반 초반 맨유의 분위기가 좋았던 이유는 빌드업 시 3선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경기가 지속될수록 맨유가 어려워졌던 이유는 3선이 필요했음에도 숫자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장면처럼 센터백이 볼을 잡고 빌드업을 진행할 때 맨유는 2명의 미드필더만 후방 빌드업에 가담시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드필더 지역에서 수적 우위를 활용하기 힘들어지고 당연히 3선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전반 초반에는 전방 자원인 쿠냐, 마운트에 받아주러 내려오는 움직임이 자주 나오면서 3선을 굳이 이용하지 않고도 쉽게 빌드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그렇게 상대 1차 압박 라인을 통과한다면 미드필더 숫자를 줄인 만큼 전방 숫자를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장면도 쿠냐, 마운트, 은베모의 오른쪽 아마드와 유사시 브루노까지 가담한 모습이죠. 초반 이런 장면에서 2선 자원들의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가 나오면서 좋은 장면이 이어진 맨유였습니다. 맨유가 후반 초반 선제골을 기록하고 풀럼이 동점골을 기록한 후 후반 막판부터 맨유는 풀럼에게 완전히 밀리면서 경기가 끝날 때까지 끌려다닙니다. 맨유가 후반전 풀럼에게 계속 끌려다닌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선의 숫자가 부족했기 때문인데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미드필더의 숫자 부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맨유는 경합 상황이 발생하거나 풀럼이 빌드업을 진행하면 중원 숫자가 부족해 중원이 뻥 뚫려버리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맨유의 중앙 미드필더는 2명이었고 풀럼은 기본적으로 3명에 중앙에 가담하는 이워비까지 4명의 선수가 있었죠. 제가 가장 좀 이해가 되지 않았던 장면인데요. 이 장면은 처음으로 중원 공간이 비었던 장면이 아니라 계속해서 빈 공간이 발생하고 있는데 또 그런 모습이 나온 장면입니다. 지금 풀럼은 후방 빌드업을 진행하고 있고 풀럼의 미드필더가 볼을 받기 위해 내려옵니다. 그리고 3선에 배치된 브루노는 풀럼 선수를 따라 올라가죠. 그렇게 패스를 주고받은 풀럼은 오른쪽에서 볼을 받았고 아까 상대를 따라 나온 브루노는 그대로 압박을 가져갑니다. 그렇게 되니 중원 공간이 또 뻥 뚫려버렸죠. 스미스로우에게 연결된 볼로 편하게 공격 작업을 가져갔던 풀럼이었습니다. 장면 하나를 더 볼까요? 후반 종료 직전 장면이고 볼은 풀럼이 잡고 우측에서 공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볼을 잡은 선수를 도르구가 마크하고 있고 뒤에서 가담하는 풀럼의 우측 풀백 테테를 브루노가 마크하고 있죠. 또한 하프스페이스로 침투할 것을 대비하여 우가르테가 하프스페이스 지역을 수비하며 3대3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정석적이죠. 우측 공간을 떼어서 보면 문제가 없는 수비 장면입니다. 그런데 풀럼의 2선 자리를 보면 풀럼은 윌슨, 이워비, 로빈슨까지 총 3명이 배치된 반면 맨유는 은베모 하나입니다. 물론 윌슨에게 볼이 전달된다면 헤븐이 나와서 수비하면 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더리우트와 맥과이어가 아주 가깝게 붙어있고 박스 내에 위치한 공격수가 라울 히메네스 1명이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맨유의 수비 대형은 수비수가 너무 많고 미드필더 숫자는 부족한 느낌이 납니다. 실제로 후반 내내 맨유는 풀럼이 2선 지역에서 돌리는 볼을 끊어내지 못하면서 시달렸고 그냥 보기에도 풀럼이 너무 편하게 박스까지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문제를 간단히 해결하는 방법은 당연히 백4로 전환하는 방법이겠죠. 센터백 숫자를 줄이고 미드필더 숫자를 늘리면서 상대가 2선 지역에서 볼을 편하게 받을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할 테니까요.
하지만 맨유의 포메이션 변화는 없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모림의 전술 자체가 구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 1라운드 모든 팬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경기력이 좋았고 특유의 속도감 있는 전술로 아스날보다 경기력이 좋았던 것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아스날과 풀럼은 엄연히 다른 전술을 사용하는 팀이고 실제 전력도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게 다른 두 팀을 상대로 같은 전술을 그리고 잘 안 풀리는 경기에서도 절대 전술 변화를 가져가지 않는 모습은 잘못됐다는 거죠. 오늘 맨유는 쓸데없이 수비 숫자가 많았으며 미드필더 숫자는 부족했던 흔히 말하는 중원 삭제 축구가 나왔습니다. 골 결정력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전반 초반 쿠냐의 골대 맞는 슈팅과 바인드르 골키퍼의 킥을 미친 터치로 잡아내 맞이한 1대1 찬스까지 좋은 장면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운이 없게도 득점은 기록하지 못했죠. 베시의 파울로 얻어낸 PK 또한 브루노가 실축을 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찬스를 놓친 것은 풀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풀럼도 후반의 집중력이 조금만 더 좋았더라면 이 경기 이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양팀 모두 마찬가지라는 거죠. 실제로 이번 경기 기대 득점 값은 풀럼이 1.69, 맨유가 1.63으로 풀럼이 더 높았고 전체 슈팅 숫자와 유효 슈팅 모두 풀럼이 높았습니다. 일반적으로 PK 상황 기대 득점 값이 0.75 정도로 잡히니까 그걸 빼면 기대 득점 값은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물론 포함하더라도 더 낮은 수치이지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경기에서 골 결정력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득점을 했으면 이겼겠지 라는 생각이 떠오를 만한 압도적인 경기는 전혀 아니었으니까요. 오늘 선수 개인 평가보다는 포지션별로 묶어서 이야기하는 편이 낫겠네요. 물론 제 생각에는 전술이 1번 문제이지만 선수들의 폼이 좋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빴던 선수가 더 많았죠. 좋지 않았던 포지션들만 골라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윙백 포지션, 선발로 도르그와 아마드가 나왔고 후반에 달로가 들어오면서 총 3명의 선수가 경기에 나왔는데요. 좀 냉정히 말하겠습니다. 퀄리티가 너무 떨어집니다. 이런 백스리 전술에서 윙백의 퀄리티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장점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나온 세 선수 모두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도르구, 좁은 공간에서 볼을 잘 다뤄도 모자랄 판에 너무나도 투박합니다. 스피드를 활용한 적극적인 공격 가담에 장점이 있는 선수이지만 투박한 모습이 자주 나오고 드리블 돌파에 대한 자신감마저 없으니 왼쪽에서 좋은 플레이가 나오기 힘들죠. 오늘 폼이 매우 좋았던 마운트가 왼쪽에 자주 가담하면서 초반에는 좋은 찬스를 많이 만들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도르구의 폼은 매우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아마드, 애초에 전문 윙백이 아니죠. 게다가 역발 윙백입니다. 윙백 자리에서 하지 말아야 할 드리블도 나오면서 위험 지역에서의 턴오버도 있었고 역발 윙백이다 보니 은베모와 동선이 겹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지난 아스날과 맨유의 전술 분석 영상에서도 말했다시피 은베모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발 윙백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달로는 좋았느냐? 아니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실점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턴오버를 제공했죠. 그것뿐만 아니라 일단 달로는 무색무취입니다. 가장 최근 백스리 전술로 재미를 봤던 팀은 세리에의 인테르죠. 지난 시즌 인테르의 주전 윙백은 둠프리스와 디마르코로 각자의 특색이 있고 장점이 뛰어난 선수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백스리 전술에서는 윙백이 핵심 중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 윙백이 개인 능력으로 보여주는 부분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만큼 백스리 전술에서 윙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맨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냉정히 말해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3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술 탓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힘들었겠지만 냉정히 오늘 브루노의 폼은 좋지 않았습니다. PK 실축은 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브루노가 PK를 놓쳤다는 것은 사고에 가까운 거죠. 자주 놓치는 선수도 아니고요. 브루노는 오늘 자신의 장점인 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전술 탓이 크지만 기동력에서 장점이 있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 볼을 달고 앞으로 전진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무조건 2선으로 연결해야만 전진을 통해 좋은 찬스로 연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풀럼 선수들은 전반 중반 이후부터 브루노의 약점을 파고든 것이죠. 개인 폼도 좋지 않았고요. 그렇다고 현 포메이션에서 브루노를 3선에서 제외할 수 있느냐? 아니요, 그건 안 될 겁니다. 브루노만큼 3선에서 빌드업을 도와줄 수 있는 선수는 현재 맨유 스쿼드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베스트는 돌고 돌아 백4로 돌아와서 브루노를 2선 중앙에 배치하는 것인데 아모림이 안 하겠죠 이건?
오늘 맨유가 보여준 모습에서 저는 지난 시즌 맨유의 경기력이 떠올랐습니다. 또다시 중원을 삭제하는 전술, 몇몇 포지션에서의 낮은 선수 퀄리티, 전방 공격수는 고립되고 터치도 가져가지 못하는 모습 등 지난 시즌 맨유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죠. 지난 시즌 맨유와 이번 시즌 맨유는 선수 퀄리티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전방 공격수 3명이 모두 바뀌었고 각각 선수들이 모두 1000억이 넘는 퀄리티 높은 선수들입니다. 변명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좋지 못한 전술을 보여준 팀의 전술 분석을 진행할 때 그래도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 편인데 백4로 바꾸는 것 말고는 해결책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아모림이 절대 시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씁쓸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